10, 9, 8, 7, 6, 5, 4, 3, 2, 1. 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어휴, 고생들 많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했어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그 게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 세 번 게임들이 다 너무 나름 쫄깃하기도 하고, 마지막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심리 싸움 같기도 하고, 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연극 무대 같은 그런 어떤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게임들이. 마지막 순간 그 나온 카메오. 전 몰랐어요. 아예 모르셨어요? 아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고 그 주변에서 이제 뭐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가 나온다며라고 누가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 그랬는데 설마 했어요. 나는 누가 나올지 몰랐는데 진짜로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저희끼리 사실 이걸 엄청나게 오랫동안 저희도 극비에 붙였고 그 시간 때문에 결국 나는 케인트 블란쳇하고 내가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나눌 수도 없이 서로 각자 따로 카메라만 왔다 갔다 찍고 결국 세이 하이도 못한 상태로 헤어지고. 맞아요. 그럴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아쉬웠고. 딱지 처음 쳐봤을 것 같은. 그것도 그래서 연습을 현장에서 한참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 멀리지만 사실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정도의 거리인데 한참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딱지를 미리 보내드렸는데 연습을 제대로 다 못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가지고 넘기셔야 되는데 맞추질 못하셔서 아예 제가 거기서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테이크 하나는 실제로 넘어갔어요? 그쪽부터 바로 얼굴로 올라가는 그 틸업하는 샷이 있는데 그건 실제로 넘기신 거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본인이 넘겼다는 그 자신감 있는 표정이 그 테이크에 살아있어요. 또한 프론트맨이 최후의 어떤 생존자처럼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 그렇게 남아서 미국에 가서 성기훈의 딸을 만나 정말 그 자기만의 약속인 것처럼 다 성기훈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결말 같은 결말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그 프론트맨의 그 전체 이야기를 좀 보고 싶어요. 그 전 이야기서부터 게임장 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시즌 3 이후의 상황까지 그 프론트맨이라는 제목으로 보고 싶어. 그래서 나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감독님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일단 저희가 막 이 시리즈를 피날레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그 계획은 더 나중에 좀 저희가 이 여운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제 저도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맨 마지막 장에 딱 그 기훈의 마지막 그 씬이 딱 나오는데 좀 놀랬어요. 이런 선택을 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훈의 심정이 야 얘가 진짜 지금까지 봤었던 어떤 그런 여러 캐릭터들 중에서 이거는 무슨 종교적인 어떤 그런 느낌까지 좀 들면서 저는 이제 기훈의 엔딩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훈을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래서 뭐 그런 엔딩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기훈이 그냥 결국 살아나와서 딸을 만나러 가야 하나? 그래서 가영이를 만나러 가는 게 기훈이어야 하나?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그 새로운 딱지녀를 만나는 것도 목격하게 되는 것도 기훈이어야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즌 1과 2를 쭉 3까지 쓰다 보면서 역시 마지막에 어떤 기훈이 가게 되는 어떤 기훈의 캐릭터가 겪게 되는 어떤 경험들과 감정의 변화들을 보면서 기훈이 여기서 뭔가 이 이야기를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는 기훈도 어떤 의미로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기훈이
마치 우리를 대신해서든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자신의 희생으로서 보여주는 게 가장 이 오징어 게임 시리즈다운 결말이고 기훈다운 기훈의 캐릭터의 마침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은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결론을 사실 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돼. 사람은 이런 존재여야 해.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글을 쓰면서 만들면서 점점 그게 어떤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규정하기도 너무 힘든 존재고 어떤 그런 당위적이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떻게 한정적으로 이 메시지 자체를 가두는 느낌도 생길 것 같고 나머지 말은 기훈의 그다음 행동 자체로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는 그 행동 자체로 그 뒷말을 몸으로 기훈은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말이 이제 완성되어지면은 사실 되게 관객분들이 더 이해하시기 쉽고 그다음에 아 결국엔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렇게 뭔가 마침표가 정확하게 이제 찍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말을 이제 뒤를 열어놓으니까 이게 계속 뭔가 그 관객분들과 대화를 하는 듯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결말로 끝나니까 아, 이 작품이 참 많은 분들에게 좀 다른 작품들과는 좀 확연하게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확 강력하게 선사한다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 은은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퍼지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아 이거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연기자라도 뭔가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작가 같이 이제 감독님 같이 뭔가 나도 뒤를 이렇게 딱 열어놓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마지막을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그 느낌으로 뭐 많이 찍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딱히 답을 어떤 찾으려고 하는 장면은 아니었어서 그러니까 눈물 흘리신 테이크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저 생각에는 그 테이크가 가장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 장면이 가장 그 테이크가 기훈의 감정과 제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진짜 한 1년을 거의 다이어트를 하시고 이 살을 빼시고 마지막엔 더 그 쾌한 모습을 표현하려고 더 많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셔서 진짜 그 느낌이 더 그냥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표정과 얼굴 보이는 모습에 굉장히 다 살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힘드셨죠 다이어트? 아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회식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제 동료들이랑 이제 식사도 좀 뭐 먹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점심 시간이 되게 이런저런 이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더 친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자리로서는 점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점심을 다 같이 이렇게 못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 난 차 안에서 되게 맛있는 거 떨어 먹는 줄 알았어. 감독님하고 사실 정말 그 프론트맨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정말 촬영하는 내내 정말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프론트맨이 기훈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과연 하고 있을까? 그게 과연 드라마 속에 어느 정도 비춰지고 보여졌는지 모르지만 맨 마지막 게임 전에 프론트맨이 VIP들한테 아이를 222번으로 참가를 시키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 심리에는 나 또한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리고 기훈을 보면서는 열등감을 나는 결국 이런 인간이 돼버렸는데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저항하는 기훈을 보면서 응원도 응원이지만 내내 그 프론트맨을 지배했던 그 감정은 아마도 내가 못한 것을 너는 결국 해내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안고 있을 때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처음으로 보여지는 어쩌면 인간적인 면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제가
결국 뭐 쓰고 한 거지만 프론트맨이 그 후에 그 돈을 다 챙겨서 그 카드에 넣어서 계좌에 넣어서 그 피 묻은 기훈의 450번 유니폼과 함께 그 유품이라며 굳이 전달을 하잖아요. 그게 제일 좀 참 복잡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그 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세탁도 안 하고 이제 그대로 피가 묻은 상태의 옷을 아이에게 전달을 하는데 저 어떤 감정일까 도대체 이 사람. 그것에 대해서도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걸 보고 나면 시청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실 거라는 그런 우리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막 이제 끝났지만 굉장히 기대돼요. 보신 분들이 과연 그 유품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실지 되게 여러 가지의 반응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실 돈만 줄까 하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옷도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옷 자체가 어떤 성기훈의 어떤 상징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흔적이 없는 돈보다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유품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했을 때 그 안에는 뭐 기훈의 모든 것, 그 노력, 분투, 눈물, 뭐 콧물, 그리고 결국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대우를 죽일 때 나오는 피까지도 다 모든 기훈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옷이어서 그걸 그대로 전달해주면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써넣긴 했는데 되게 여러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정성스럽게 돈뿐만 아니라 그런 아버지의 유품까지도 다 고스란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게끔 준비해서 주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어떤 다른 면에서는 되게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어린 딸에게 저렇게 여전히 피가 묻어있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입었던 그 옷을 고스란히 전달한다는 게 되게 참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섬찟한 느낌도 있잖아요. 여전히 그 프론트맨은 조금 섬찟한 사람이구나. 정말 상조회사처럼 입고 차려입고 와가지고 그런 걸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약간 그 이중적인 효과가 어떤 이제 작품을 할 때 캐릭터를 몰아서 작가가 됐건 혹은 감독님이 됐건 내가 내 캐릭터를 확실히 붙잡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징어 게임의 이노 같은 캐릭터는 촬영이 끝나는 순간까지 감독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이노는 한 가지 감정만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되게 여러 의미로 그 행동을 했을 거고 그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칼을 건네주면서도 기훈을 위한 마음도 있을 거고, 왜냐면 저 인간이 왠지 나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변해버린 자기처럼 분명히 저 친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지만 계속 그것과 싸우는 기훈을 보면서 어떤 열등감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